아니 그리고 정말로 체면국인 게 안철수 혁신이 정말로 깃발도 올리기 전에 바로 그만두는데 그 요구 사항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네. 쌍권을 좀 내보내 달라. 그리고 이재영이나 예를 들면 박은식 같은 보수 인사잖아. 이런 사람 혁신위원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주는 정당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정당이고 네. 저 정당이 온전하게 지금 유지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수 우파가 재편되려면 국민의힘 자체가 상당히 폭파 수준의 재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불가능해 보여요. 그럼 그 다음 타자였던 윤희숙 오늘 뭐 발표가 됐는데 윤희숙은 할 수 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윤희숙은 그 자리에 왜 간 거냐? 뭐 자리 욕심이 있어 갔겠죠. 자리 욕심 때문에? 그거는 뭐 자꾸 준다 그러면은 막 계속 하는 것 같던데 이전에 여의도 연구원장 하라고 했더니 또 하고 그러지 그렇죠. 않았어요?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안철수 원의 정치적인 미숙함과 판단력의 부족도 분명히 저는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혁신위원장 자리를 받을 때 조건을 걸었어야 된다니까. 정권을 달라던가 예를 정권 들면 달라고 해야지. 예.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것들은 한 글자도 고치지 말아라. 그리고 혁신위원들 내가 그냥 다 선정하겠다. 임명한다. 예. 건들지 말아라. 그거부터 딱 약속 받고 들어가야죠. 그것도 약속 안 받고 들어가면서 준다고 그랬는데. 안철수가 정권. 그렇지 뭐. 아니 근데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그 원장님 안철수가 지금 다선 의원에다가 창당도 해봤죠. 민주당 대표도 해본 사람인데 그렇죠. 이렇게 미숙하게 믿었습니다. 믿는 늘어. 거예요. 사람을 믿어 그냥. 20년을 해도 실력이 안 늘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이해가 생각을 안 해보세요. 우리 안철수 덕본 사람들 많아요. 박원순 시장님,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단일화했죠. 뭐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국민의당 만들었을 때 이상한 사람들도 다 국회의원 시켜주고.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안철수 옆에 누가 있어요? 남 좋은 아무도 일만 없어요. 하는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사람인데 뭐 예를 들자면 이번 상황 이런 거예요. 누가 떡을 하나 갖다 주는데 그 떡이 뭐 쉰 떡인지 뭐 떨떨한 떡인지 모르고 일단 덥석 먹는 거야. 먹는데 옆에 누가 과자가 그다란 게 보여. 네. 그 원래 누가 한동훈 건데 그랬는데 한동훈 게 아니라 아유 내가 먹으라야지 가버린 거야. 떡 뱉어내버리고 바로. 그게 지금 정말 상황이. 유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면 일단 입으로 맞아요, 가져가는 맞아요, 거. 맞아요. 아니 그 장성철 소장님이 비판하신 대목도 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당 대표를 나가더라도 혁신위원장 사퇴하고 그 목소리에서 바로 당 대표 나간다고 해. 그게 뭐가 됩니까? 네. 당 대표 한동훈 안 나온다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기 위해서 혁신위원장 사퇴한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쌍권총 문제로 다투었다 이런 것들을 한 일주일은 끌어야지 이슈를 끌고 가면서 그렇지. 예. 이런 말 재미 좀 봐야지 최소한. 아유.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홧김에 질러버린 것 같아요. 홧김에. 되게 분노에 찬 표정이시더라고요. 즉흥적으로. 네, 그리고 자기에게 나올 비판을 조금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바보같이 왜 그만두고 왜 약속도 못 받고 당대표 나갈 거라니까요. 김문수 한동훈 나와. 이슈를 돌려버린 거잖아. 이슈잖아.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안철수가 오랜만에 레거시 미디어 기준이긴 하지만은 톱 기사를 장식은 했어요. 그렇죠. 혁신위원장을 던지면서 부정적인 거. 당대표 이제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그 주목은 받았는데 여간 그 여전히 그 정치적으로 노련하지 못한 그 미숙함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 그 방에 보좌진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유능한 친구들이 그래요? 정말로 보좌진들이. 메시지도 잘 쓰고 네. 그래요? 정적인 판단도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도 상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독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산수. 어. 산수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산수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정치는 답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 이분은 그 정치는 그때그때 답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이해를 사람 못하는 같다.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우리 이해가 안 가, 진짜. 우리 장수장님 말처럼 메시지는 좋은 게 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안철수가 한 얘기 중에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면서 저울질만 하고 그 있다. 저울질 기사 내는 사람이 누구냐? 김문수, 한동훈, 나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메시지는 재밌고 좋아. 근데 저울질한 건 본인 아니에요? 혁신위원장 뭐 받았다가 뭐 안 하네 그런 거 저울질 다 그런 거잖아요. 혁신위원장 받았을 때 처음에 나 당대표 전당대 나갈 생각 없어요라고 그랬거든. 네. 생각 없어요. 그럼 본인도 저울질한 거지. 안 그래요? 그 단어를 듣고 좋아서 써먹으려고 가지고 있었어요. 저울질, 꽂혀요. 저울질 하나 갖고. 거구나. 예. 근데 이제 친한 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명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발언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거 분당하자는 거 아니에요? 분당은 못해요. 안 돼. 분당은 안 불가능해요. 되는데 불가능. 45명 나가라.
네. 근데 이거는 안 나가지 않아. 그거는 방법상 전술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45명이면 전선이 너무 넓어. 이건 축소시켜야 돼. 한 5명. 아 대표적으로 네, 뭐 그- 쌍권이라든지. 거다가 네. 좀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아. 한 10명 정도. 플러스가 해가지고. 이렇게 딱 고립시켜야지 45명은 저거는 세요. 영남권의 주류들이 다 거기 아. 포함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네. 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하게 그 나갈 사람들을 최소화해서 고립시키고 그 사람들부터 솎아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옥죄고 이런 식의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45명 힘이 없잖아. 그렇죠. 조경태 힘이 없잖아요. 여론에 지지받는 없지. 것도 아니고 네. 당의 세력도 없어. 민주당 사람이. 그냥 입만 있어. 그럼 이건 조경태가 죽는 게임이에요. 아하. 이거는 최소화하고 여론과 당심을 업고 가면서 전선을 넓히려면 넓혀야 된다. 이게 기본이죠 전쟁. 아니 전대 출마자들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합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장사님 관측해 주셨지만은 김문수 같은 경우에도 뭐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경북도지사 나가려고. 지금 다시 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경북도지사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은 저한테 고마워야 해야 네, 된다. 왜요? 왜요? 예. 제가 질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들켰다. 씨. 나 경북도지사 못 나가겠네. 아. 당 대표 나갈까? 여론조사 보니까 오 잘 나오네. 내가 나가볼까? 그러면서 당협위원장들 만나고 다니는 거잖아요. 김문수가 되겠죠. 김문수가 그런데 될것 그것도 같아요. 좀 예. 쉽지 않다고 봐요. 한번 찍어본 정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쉬운 게 아닌데 근자에 또 치러진 선거니까 지난번에는 윤건희가 이제 존재하고 있었고 네. 또한 친윤들이 밀어붙여가지고 대선 후보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친윤들도 한동훈이 싫어, 김문수가 싫어, 김문수가 더 싫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떡하지? 나경원 미나? 아니 소장이 가까운 그래서 건 이제, 저기 서정욱 변호사가 찐윤들은 장동혁을 밀고 있다. 근데 이게 감이 되냐 이거죠 지금. 아니 충청도에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 자체가 지역구, 청주에서 하니까 지역구 네. 가까이 해주는 그 거다. 내가 어제 어. 정욱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저한테 이제 욕 먹을까봐. 아니 근데 정욱이 말대로 된 적이 있나요? 근데? 없어서 그래. 한 번도 없잖아. 없어서 그래. 아니 그래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 일단 한번 띄워보는 건데. 레드 벌룬을 한번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본인 발이에요, 본인 발. 친윤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친윤들이 나경원 의원을 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나경원을 민다. 지금 많이 방 다니고 있으면 설득하고 원만하거든 자기들 입장에서. 아니, 잘 근데- 들을게. 저는 그러니까 제1야당의 관점이라는 거 정권 초반에 특히나 지금까지 3특검이 돌아가고 본인들의 소속 의원들이 상당수가 피의자 혹은 참고인인 상황에서는 결국은 우리 당의 명운을 걸고 가장 잘 싸울 사람을 뽑는 게 상책 같은데 지금 국민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그런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닌 것 같아 이상한 겁니다. 그냥 우리 편. 무슨 생각이죠 도대체? 우리 말 잘 들을 사람. 네. 우리의 권한과 기득권과 주도권을 건들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다가 당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안 사라지지. 안 사라져요? 네. 저렇게 해서 사라지는 데한 10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처음에는 이런 거 아닙니까? 수도권도 일부 강남부터해서 많이 네. 갖고 있다가 충청권도 갖고 있다가 충청권 수도권 없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TK로 줄어들어. 영남으로 줄어들어. 영남으로 줄었다가 TK로 줄어들어. TK로 줄었다가 또 특정 지역으로 줄어들어. 결국은 40명, 50명 남을 때까지 그 속에만 속해 있으면은 한 50년 해먹는 거예요. 그냥 서바이벌 게임에서 나만 아니면 그렇죠. 되는 나만 거잖아요. 아니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기자들은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도 이미 포기했더만 보니까 분위기가 포기했죠. 아니 그런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도대체 당대표 왜 뽑아요 그럼 비대위하지 그런데 그냥 현실적인 인식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줘야 될 아, 부분이 있지 현실 않을까. 인식을 잘하고 있다 이게 예. 뭘 하더라도 안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당의 주도권이나 놓치지 말자. 그냥 계속 그냥 매일 아침에 정치 보복하지 말아라.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저는 근데 정치 보복하지 말으라도 옛날에 이제 제1야당들이 잘 싸우는 야당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혹하게 아니면 야당이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한다거나 얼마 전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뭐 의원총회 하는 걸 봤는데 일단 국회의원이 107명인데 절반 나와. 누가 절박하다고 느낍니까 그걸 보고? 예전에 네. 이회창 총재나 박근혜 당 비대위원장인가요? 2004년 천막 네. 당사 천막 당사 네. 1달 때 보면요. 제가 알기로 한 5, 6개월 국회 안 들어와요. 박근혜 당 밖에서 대표. 싸우지. 예. 그 사학법 할 때. 사학법 할 때면 전국의 사학재단들 다 만나고 다니고 그 전국 돌면서 집회를 해요. 근데 그만한 지금 힘도 없고 열의도 없고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망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망할 힘도 없다. 망할 힘도 없어 지금.
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천막 당사, 정풍운동 이런 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고 우리 소장님도 몸소 그 정당에서 체험하신 바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아. 그런 뿌리가 왜 이렇게 사라진 건지, 소장파가 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건지. 수도권의 의석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어. 초선 의원들, 뭐 재선 의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없고 다 그냥 그 강남에 공천받거나 뭐 수도권에서 공천받은 분들도 김건희의 흔적이 묻어 있고 이철규의 흔적이 묻어 있어서 네. 그들이 메시지를 스스로 내는 것도 솔직히 겁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요. 죽은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당에 있는 어떠한 미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의 싹을 완전히 뭉개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도 보수파의 지도자라고 하면 이준석이 그래도 각광을 받았는데 당대표를 그냥 막 두드러 패가지고 쫓아내는 그렇죠. 거를 보고 네. 그러니까. 야, 씨, 예. 우리 다른 얘기하면은 진짜 죽겠구나. 음. 야, 저 윤석열은 진짜 막 두드러 패고 몽둥이로 패겠다. 그런 사람들이 정진석 옆에 있고 권성동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하고 김상욱이 솔직히 틀린 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없죠. 넌 네. 나가라.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기회주의 집단인 거고 사실 보면요 대부분이 관료들이에요. 저 나경원 의원도 판사의 관료야. 권성동도 관료야. 권영세도 관료야. 뭐 이철규도 관료야. 윤한홍도 관료야. 온실성 박수영도 화초들. 관료야. 예. 뭐 송원석도 관료야. 다 관료예요. 과거 이게 역사적인 맥락도 있는데 과거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한나라당 시절에 잘 나갈 때 보면요, 그 YS 계열의 정당 활동가들도 있고, 그렇네. 예.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 군사 정권에 내려왔던 물론 뭐 저는 싫어하고 합니다만은 이 이른바 이 산업화 세력의 줄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쨌든 이 보수의 이 품격 또는 정체성을 주장할 만한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특히 정당 활동가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 저 당은 보면 전부 다 공무원이야. 그럼 누가 정치를 해요? 정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그 온실속 화초 같은 분들만 모이는 정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심판도 있고 하겠지만은 아까 이제 처음에 문제로 돌아오면은 박창대 의원 당대표 후보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가 그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게는 국고보조금을 중단하는 내란 특별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고 그렇죠. 네. 이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식의 시도들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게 말씀드리지만 법이 통과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 정당 혁신이라든가 보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상황들을 이른바 이의제의 차도살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서로 간에 이게 상호 침투가 되거든. 어쩌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들이 네. 저쪽에서 비판할 만한 빌미들을 아예 제거해 버려요. 자 중국하고 먼저 통화했나요? 미국하고 먼저 통화했나요? 중요하지도 않잖아. 그럼 미국하고 먼저 통화해. 그죠? 그 G7 가요. 그리고 대북 관계에 있어서 목소리를 적절히 내주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똑같이 그걸 활용을 해서 당내 정치에 어떤 혁신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스킬이라든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정당 활동가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혁신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순전히 당대표 선거용이라고 보여요. 선거용이다? 네. 지금 이행 여부보다는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민의힘 나빠 저거 없애줘야 돼 막 이렇게 주장을 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소구력을 끼치기 위한 이러한 법안을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아픈 게 결국 돈이에요. 정당이요 돈 끊어버리면은 정당 활동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네. 뭐 환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이 법안이 뭐 통과되진 않을 거는 같은데 참 박찬대 의원이 여러 가지 선거 전략상 네. 한 수를 잘 던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가르쳐 줬을까? 박진영. 아니. 아, 정청래 대표님이 그렇게 싫어요? 아니, 뭔 소리야. 이거 큰일 아까 그렇게 제가 정청래 대표님을 제가 칭찬을 해드렸는데. 네, 아유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네. 이제 단독 하나 좀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뭐 재미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들하고 통화를 다 했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하고 시진핑 주석하고도 했는데 뭐 순서를 가지고도 뭐 중국도 약간 불편한 게 있었던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되게 이제 시진핑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할 때 나온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셰셰라는 말 가지고 예. 국민의힘에서 중국한테 셰셰라고 굴종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런 거를 원용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하다가 아유 한국에서는 셰셰라고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 네. 근데 그 통역이 그 정치 맥락을 잘 몰랐나 봐. 아. 그래 번역이 약간 좀 이렇게 불충하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중국에 있는 그 반대편에 있던 수화기로 어쨌든 번역을 해주는 거니까 그 상황을 또 이제 빠르게 조사해가지고 이해가 설명을 했더니 시진핑이 굉장히 좋아했대요. 웃었다. 그러니까 왜냐면 서로 유머러스한 대화를 나눈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향한 공격마저도 그 어떻게 보면 당사국인 그 최고 책임자와 통화를 하면서 우스갯소리 할 수 있다는 게 그 기술적인 저는 것 같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하고 지금하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거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 지금 상황을 너무 보니까. 편해. 네. 편하게 이렇게 네. 보였고 이거 제가 황당무계한 예언하자면 곧 미국 한번 한미 정상회담 할 것 같아요. 아, 곧이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클린턴이 쓰는 장괴 중에 하나가 상대방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띄워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아마 미국으로 초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박진영 원장님의 저 말씀은 본인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또 소스가? 아니, 네. 전혀 본인의 생각이. 저희가 빠르게 이제 설문조사 결과 설명드리면은 윤석열 오늘 피의자 신문이 있었는데 영장실질심사 있었는데 구속이 될까 말까 이렇게 이선지 드렸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응답자의 98%가 동의해 주셨고 2%만 소수 의견으로 아이, 기각 의견을 내셨다는 2% 점 말씀드리고요. 때. MF님이 윤석열 구속 안 되면 경향TV와 장성철, 박진영님, 허재무 씨 방송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싫어요. 죄송합니다. 방송은 합니다. 방송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지요. 생업입니다. 생업.